반갑습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에카데이에 쉬다가 영상을 급하게 하나 올렸죠. 그 내용인즉슨 섹션 48 바가 걸려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11월 13일부터 기술이민 계열 중에서 190 그리고 491 비자, 그 다음에 Skilled Regional Employer Sponsored 비자라고 하는 494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길 수 있다. 이민법 제 48조의 컨세션이 생기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뭔가 좋은 건 좋은 거라고 굉장히 강하게 설명을 하긴 했는데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겁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예고부터 할게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이득을 보실 분들은 아마도 이민 법무사나 이민 변호사겠죠. 일반 사람들은 이 내용을 100%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영상을 기록하기 위해서 남기고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는 입장에서 영상을 남기도록 합니다. 자, 화면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제가 급하게 하느라 실수했는데 그 법이 적용되기 그러니까 이민법의 개정이 먹히는 거는 10월 30일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부터가 맞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이루어지는 거는 2011년 11월 13일부터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남은 2주 조금 못 되는 기간 동안에 각 주정부가 섹션 48 바에 해당자의 경우에 491 비자, 190 비자 노미네이션 주지 마라라고 과거에 있었던 이민성의 그 행정령을 걷어내고 이제 막 부랴부랴 수정하고 있을 거예요. 그 단적인 예로 마이그레이션 퀸즐랜드가 지난주에 새 프로그램을 발표할 때는 섹션 48 바 대상자의 경우에 노미네이션을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뉴스 섹션에 명시를 했었는데 오늘 11월 1일 날 그 내용이 싹 없어졌습니다. 즉 준비하고 있는 거죠. 섹션 48 바 대상자가 됐더라도 조건에 맞으면 마이그레이션 퀸즐랜드는 지금 491을 고려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11월 13일 이후부터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라면 아마 스킬 셀렉트 EOI를 섹션 48 바 대상자라면 11월 13일 이후에 가장 즉시적으로 넣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민법 48조의 컨세션을 주겠다라는 이야기에 불과하지 190, 491, 494 비자를 막 넣게 해주겠다가 아니거든요. 그 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면 요건에 맞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190 비자는 무조건 스테이트 거버먼트의 노미네이션이 필요하고 491 비자는 스테이트 거버먼트의 노미네이션 또는 지방지역에 살고 있는 패밀리 스폰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494 비자는 지방지역에 있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지방지역 고용주가 나를 노미네이션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되죠. 근데 그 이후에 또 뭐가 있냐면 491, 190, 494 비자는 모두 substantive 비자, 즉 유효한 비자를 지금 가지고 있거나 브리칭 비자 A 또는 B 또는 C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그 사람이 온쇼어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비자 거절돼서 AAT 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비자가 캔슬 돼버려서 브리칭 비자 E 받고 지금 AAT에 가 있다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여러 이유로 인해서 행정소송을 갔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브리칭 비자 E를 지금 쥐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번에 바뀌는 제2민법 48조의 베네핏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부랴부랴 장관에게 쫓아가서 장관 단언을 해서 substituted 600 비자라는 걸 받아서 그 다음에 트라이를 하면 모를까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즉 누가 이걸 고려할 수 있느냐? 현재 여러분이 일반 비자를 가지고 있거나 브리칭 비자 A 또는 B 또는 C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국한하여 이번 컨세션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브리지 비자 E를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파트너 비자를 신청해 볼 여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 또 스케줄 3에 3001 아이템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근데 이제 뒤에 화면을 띄워 드릴 텐데 이번 그 이민법 48조 컨세션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코비드-19 때문에 호주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서 기술이민 계열 또는 이런 494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에게 유예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안이 적용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explanatory statement라고 이 법이 개정되는 그 근거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건데 사실 코비드-19 끝나가는 게 지금 얼마입니까? 작년 3월부터라고 치더라도 지금 1년 한 7개월 이상이 지금 지나갔고 이제 뭐 국경을 개방하네 마네 뭐 이런 식으로 완전 개방에 지금 이르기까지 12월 언젠가는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코비드-19 때문에 그렇게 고통받던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민법 48조를 유예해 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먼저 AAT 가는 바람에 affirm 돼서 떠났던 사람들 정말 억울하겠죠. 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코비드-19 끝나고 나면 이전 법으로 환원시켜버릴게라고 해서 self-repealing clause라고 하는 것들을 달아버릴 수도 있는데 다행히도 그 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코비드-19 끝나더라도 아마도 현안 그대로 비자가 거절되고 뭐 섹션 48에 걸렸더라도 190, 491, 494 비자는 계속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이민법이 유지되어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민성 입장에서는 브리징 비자 E 갔으면 못 살아 돌아온다라고 명시를 해놨으니까 이 부분들은 자기들이 컨트롤을 잘 해놨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 다음 이제 스테이트 노미네이션이 있어야 190, 491 비자로 진행이 되잖아요. 물론 491 비자는 패밀리 스폰서가 가능하지만 현재 스킬 셀렉트 인비테이션 레코드를 보셨을 때 패밀리 스폰서드로 491 비자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높은 점수가 있어야 되고 얼마나 적은 숫자가 스폰서 그러니까 인비테이션을 받고 있는지를 이해하신다면 사실 지방 지역에 살고 있는 패밀리 스폰서드 491 자체를 노리는 것은 그렇게 현명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494 비자는 조금 중요한데요. 494 비자는 열어주고 494 비자도 고용주가 밀어주는 임시 비자잖아요. TSS 비자는 482 비자인데 같은 4로 시작하는 비자인데 왜 494는 유예를 해주고 TSS는 유예를 안 해줬을까? 이 내용이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TSS 비자를 유예해줬으면 대박인데 그 정도까지 대박을 열어주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TSS 비자는 기본적으로 나이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45세 넘어가도 TSS 비자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TSS 비자 신청했다가 거절되고 AAT 갔다가 준비되면 AAT에서 affirm이 되더라도 다시 TSS 비자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나이 제한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한 시도를 할 수 있게 되는 돈 있고 시간 있고 능력 있고 고용주가 나를 밀어주면 이런 구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번 이민법 48조 유예에서 TSS 비자는 넣어줄 수가 없었던 거죠. 예. 일견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구나 라는 내용을 이제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TSS 비자를 열어줘 버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이 494 비자, 190 비자, 491 비자는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45세 이전에 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 기술 심사를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 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프루브가 돼야 되고 주정부에서 노미네이션 줄 때 레지던시랑 그 다음에 경력, work experience 이런 것들 안 맞으면 노미네이션을 안 해줘 버리니까 그죠? 494 비자도 기술 심사 더하기 3년 경력이 비자 신청 시점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니지가 잘 돼 있다 이런 비자들은 근데 TSS 비자는 소지하고 있는 여권이 어느 나라 건지에 따라서 기술 심사 필요 없는 경우도 있고 레이버 마켓 테스트도 뭐 대한민국 또는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오블리게이션 베네핏을 보는 그 FTA 관련된 국가들은 지금 다 면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 놓으니까
아, 이것까지 열어주면 난리가 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진지하게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90 또는 491의 기술 이민 계열, 그 다음에 고용주 스폰서 비자로는 지방 지역에서 진행해야 되는 494 비자만을 위해서 이제 주게 됐죠. 자, 494 비자 전년 통계를 봤을 때 지금 거절률이 7%밖에 안 된다라고 들으셨지 않습니까? 이민 마이그레이션 프로그램 아웃컴의 정보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도 찾아보실 수 있을 것이고, 승산도 높은데, 자, 이론적으로 말이에요. 내가 회사를 차려서 내 회사에서 나를 스폰서 서게 되는, 이걸 셀프 스폰서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494 비자가 이게 막혀 있지는 않습니다. TSS 비자도 막혀 있지는 않고, 다만 셀프 스폰서를 했는 경우에 이거 마이그레이션 아웃컴 때문에 비자를 활용하는 거 아니니? 라고 해서 genuine need, genuine 포지션 관련돼서 심사가 조금 더 강화되어 있을 뿐이에요. 저만 하더라도 셀프 스폰서로 TSS 비자 받으신 분들이 뭐 숱하게 많은데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 들으면 기분이 나쁘단 말이죠. 예, 절대 법을 곡해해서 해석하지 마십시오. 예, 다만 어려워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아무리 어렵더라도 불가능한 게 아니라면 준비해서 시도했는데 안타깝게도 7%에 해당되는 거절이 돼서 거절이 됐다? AAT 진행했다가 그 사이에 또 새로운 고용주가 구해진다거나 하면 또 진행해도 되겠네요. 491이나 190이나 494를. 아니면 내 회사에서 AAT 진행했는데도 거절이 되어버리면, 그리고 여전히 만 45세 미만이라면 다시 한번 494 해도 되잖아요. 왜? 이민법 48조에서 유예를 받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민성은 이번 법 개정으로 셀프 스폰서로 494 진행하는 것을 오히려 권장하고 있는 형태가 되어버렸다. 네, TSS가 안 되게 됐으니까.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만 45세가 넘어가 버리면 어렵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self-repealing clause가 없기 때문에 COVID-19 끝나더라도 이 구조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호주가 필요로 하는 기술이민 또는 취업이민 지방지역으로 타겟티드 되어 있는 그런 분들은 앞으로도 비자가 거절되더라도 너무 절망하지 않고 옵션들을 이렇게 여러 개 따져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브리징 비자 2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190, 491, 494로는 진행을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큰 무리가 따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고려하셔야 되겠고, 장관 탄원 해당자의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TSS 비자를 유예해주지 않은 것은 이민성이 생각을 잘해서 똑똑하게 막아놓은 것이다. 만 45세 넘어가고 무한적으로 이 규정을 그러니까 어뷰즈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지금 넣어놓은 것인데,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젊은 사람들이 기술심사 3년 경력이 있어서 494 진행했다가 안 되면 또 하고 하는 것들. 자, 이건 고용주의 노미네이션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190이나 491이 어려운 이유는 스테이트 거버먼트가 여러 차례 노미네이트 안 할 테니까 어려운 거죠. 네. 자, 어때요? 이번 이민법 48조에 대한 유예 조건은 강력하지 않습니까? AAT라고 하는 하나의 방법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 사이에 쌓인 뭐 경력이나 뭐 영어가 는다라든지 이렇게 점수를 높일 수 있는 확률, 그 다음에 각 주정부의 residency requirement와 뭐 work experience requirement를 맞춰서 다행히도 노미네이션을 받게 된다면 점프해서 건너뛸 수 있는 길을 터준 거니까요. 게다가 494 같은 경우에는 셀프 스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 법이 그걸 막고 있지 않습니다. 빡빡하게 심사할 뿐이니까 그런 부분들조차도 활용의 여지가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어렵다 뭐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당연합니다. 어렵죠. 법 규정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은 좀 의미 있는 그런 영상이 되어서 계속 여러분들 주변에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중에서 변경을 해야 되거나 수정을 해야 되거나 뭐 이런 사항들이 생긴다면 제가 또 연결해서 나중에 영상을 하나 만들겠습니다만은
이민법 48조 관련된 내용은 이 정도로 조금 줄이도록 할게요. 뭐 영상을 이렇게 올리고 뭐 제가 영업하기 위해서 올리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뭐 와가지고 뭐 너 이민으로 밥 벌어먹고 사는 거 뭐 똑바로 얘기해라 이러는데 사실이 그렇지 않고요. 저는 뭐 다양한 업무의 일들을 하고 있고 오늘도 대한민국에 있는 A급 법무법인과 중개를 해서 지금 민사소송 사건 엄청 큰 걸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걸 이제 호주 쪽을 맡아서 지금 진행하는 등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 예상하고 있는 내용으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그렇게 평가하지 마십시오.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